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영상 올렸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너무 이제 걷기가 불편할 때 병원에 가면 또 수술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막상 내가 수술을 하려고 보면 걱정이 되고 또 두려운 분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술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들 알려드리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5분짜리 영상이고 동작은 3가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릎 통증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4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연골마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골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부상을 입어서 파열이 되거나 닳아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연골이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잘 유지해주면 좋은데 이게 혈관이나 신경이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통증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근육이 1%에서 2% 매년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 관절을 구부리고 펴주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큰 근육들이 약해지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세 번째는 고유수용 감각 능력의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을 감고도 지금 제 왼쪽 다리가 어느 정도로 벌려져 있고 무릎이 어느 정도로 펴져 있고 하는 이런 관절의 위치를 눈을 감고 보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각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자꾸 한쪽으로 비틀려서 걷는다거나 체중이 한쪽으로 잘못 실려 있어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채로 계속 활동하거나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당연히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하체에 부담이 계속 가중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되실 건데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기가 지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연골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점차 줄어들겠죠. 또 무릎관절염이 많은 분들 성비를 따졌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도 바로 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파킨슨 재활 전문가 아닙니까? 또 파킨슨 우리 환자분들께도 무릎관절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킨슨병 환자분들 걸음걸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폭이 굉장히 좁고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자세로 서 있거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도 그 어느 한쪽 다리로 자꾸 실리게 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들 중에 40에서 70%가 근골격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정말 무릎 많이 아프시겠죠. 여러분들 보폭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보폭 하나만 우리가 개선을 해도 무릎 통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3가지 진행해 볼 건데 하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하시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가 통증 척도라고 해서 숫자 0에서 10 중에 그 통증 척도가 3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운동 간단하게 한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슬개골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가동성 운동. 두 번째는 발의 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발 아치에 대한 고유수용 감각 훈련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협응 운동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모든 동작을 하기 전에 이 무릎 관절을 덮고 있는 뚜껑뼈, 슬개골이 잘 움직여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마사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침대 위에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요. 무릎에는 힘이 가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슬개골 위에 있는 이 허벅지 큰 근육들, 이 3갈래가 있는데 여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실 거예요.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더 아픈 쪽을 찾아서 압박력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마시고 살살 풀어주세요. 네, 슬개골을 위로 아래로 많이 여기를 마사지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운동은 골수근 감각 훈련과 발 아치를 살리는 운동을 동시에 해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푹신한 어떤 재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서면 됩니다. 올라서서 10초 정도 가만히 계시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골수근 감각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자꾸 하는 이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골수근 감각 자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을 거고요. 자, 왼발 한 발 서기 하면서 다른 쪽 발로 앞으로 뒤로 고관절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한 발을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발가락도 구부리지 않고 쭉 편 상태입니다. 한 발을 붙인 상태에서 반대쪽 발을 앞뒤로 이렇게 돌리면 이 지면에 붙어있는 다리가 어느 방향으로 자꾸 회전하면서 버티게 되겠죠. 그 힘이 발바닥이 기준이 되면서 발바닥에 무너져 있던 아치가 팽팽해졌다가 아치가 더 많이 생겼다가 반복하면서 발바닥 기능을 더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의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바깥쪽으로 터치, 뒤로 터치, 바깥쪽으로 터치, 뒤로 터치. 하실 때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너무 벌려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또 무릎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집에 이렇게 푹신한 밸런스 패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 또는 수건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응 운동입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밴드를 활용할 건데 혹시나 집에 밴드가 없다면 인터넷에 세라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색상의 밴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한 분들은 일단 노란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밴드를 이렇게 겹쳐서 적당한 탄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끝을 좀 묶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발과 다른 쪽 발, 네,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양쪽 다리를 서로 교대로 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행을 대칭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무릎으로만 너무 부담되는 체중을 발에서 엉덩이까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엉덩관절을 깨워주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협응 운동의 첫 번째 동작은 스프린트 패턴입니다. 한쪽 발은 지면을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반대쪽 다리는 발목을 올려주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몸통에 힘이 들어오시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펴볼 거예요. 무릎을 살짝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정도를 해야 우리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정한 횟수가 됩니다. 만약에 15개, 20개 하도록 힘들지가 않다면 지금 밴드 강도가 여러분들 수준에 너무 약한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정도 하면 12개 정도 하면 굉장히 여기 뻐근함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협응 운동에서 스케이트 동작입니다. 스프린트와 스케이트 패턴을 상호 교대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이런 자세나 보행이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다리는 바닥을 꾹 지면을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 번쩍 들어서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 협응 운동은 양쪽을 대칭을 자꾸 맞춰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내가 더 힘들다 느껴지시면 그쪽을 더 신경 써서 세트 수, 반복 수를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운동 동작은 좀 따라할만 하셨나요? 오늘 운동 동작 꾸준하게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들 1년 후 보행하는 게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운동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을 내서 꼭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